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디지털 휴먼 어디까지 왔을까에 대해서 강연하게 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융합학부 이경호라고 합니다. 우선 디지털 휴먼이 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면 이제 디지털과 휴먼이라는 단어의 조합인데, 디지털 쪽을 먼저 보자면, 디지털은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0 또는 1로 된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아날로그와 반대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아날로그는 실제 현실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제 디지털은 가상 환경에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면 가상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뭐 정의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도 있는데, 진짜 사람같이 보이는 3D 캐릭터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2D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캐릭터도 뭐 어떻게 보면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관점에 따라서는 뭐 외형은 없더라도 요즘 뜨고 있는 챗GPT 같이 사람처럼 이제 말을 걸면 대화하는 존재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상에 존재하는 휴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디지털 휴먼은 정말로 최대한 사람 같은 존재를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서 이제 가상 환경에 있을 뿐이지 사람처럼 보이고 외형도 사람 같고 행동도 사람 같고 이제 지능적으로도 사람과 같아서 대화를 나눴을 때 진짜 사람같이 행동하는 존재를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휴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디지털 휴먼을 표현한 최신 기술들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휴먼의 정의를 이제 외형, 행동, 지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지능 쪽에 먼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자면, 진짜 사람 같은지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아주 초반에 제시된 게 이제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1950년도에 이제 앨런 튜링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논문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사람과 컴퓨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사람 혹은 컴퓨터와 대화를 했을 때 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 상대방이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하라고 시켰을 때 잘 모르겠다, 이게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분을 못하겠다라고 해야 이제 그러면 컴퓨터가 사람과 똑같다라고 판단하는 방법이고요. 튜링 테스트가 이제 방법은 이제 그런 모방 게임, 컴퓨터가 사람을 따라하도록 하는 모방 게임 형태를 띠지만,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계기 자체는 이제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를 이제 따져보기 위해서 나온 개념인데, 이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생각이 그럼 뭔가, 뭐 어떻게 해야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되게 모호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좀 다른 형태로 비틀어서 이제 모방 게임 형태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사람과 구분되지 않는 존재라면 그 컴퓨터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이런 실험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50년도에 이제 제시된 개념이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뭐 컴퓨터도 되게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었고, 뭐 컴퓨터가 사람 같은지를 따질 만한 애초에 그런 환경이 안 됐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 컴퓨터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함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이걸 진짜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이제 관련해서 리브너 상이라는 게 매년 열려서 이제 2019년까지 이제 대회처럼 개최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이제 참가해서 실제 사람처럼 보이도록 행동하는 AI들 중에서 이제 누가 가장 사람 같은지를 따져서 이제 1위에게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 됐던 게 2008년도에 이제 엘봇이라는 챗봇이 이제 심사위원 12명 중에서 3명을 속여서 이제 챗봇임에도 3명의 심사위원은 사람 같다라고 판단해서 한 25%의 정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어디까지 몇 퍼센트까지 와야 이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를 따지면 어떻게 보면 50% 와서 반반 정도 되면은 아 진짜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사실 이 당시에는 못 갔었죠. 그래서 이 대회를 이제 디자인할 때 진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할 수 있는 뭔가 AI가 나오면은 일회성으로 뭐 엄청 큰 상금을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상황에서 이제 대회는 2019년에서 이제 그만 종료가 됐었습니다. 2019년만 해도 이제 AI 기술이 아직은 좀 부족했던 때였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AI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 이렇게 텍스트만으로 대화해서는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제 진짜로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챗봇을 동원해서 온라인상에서 진짜 대규모로 이런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뭔가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 경우에는 순전히 온라인에서 진행했고 거의 15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참여해서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생성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뭐 프롬프트 튜닝 같은 걸 통해서 이제 AI가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AI를 디자인했고요. 그래서 사람처럼 뭐 오타를 쓰기도 하고 줄임말을 쓰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해서 이제 진짜로 최대한 AI가 사람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해서 이제 참가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AI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와서 이제 서로 사람끼리도 대화를 하고 AI와 사람도 대화를 해서 참가한 사람들에게 대화를 나눈 뒤에 묻게 됩니다. 당신이 이제 이야기한 상대방이 AI인 것 같나요? 사람인 것 같나요? 묻게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추는가를 이제 판단하는 실험이었고요. 이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참가자들이 이제 AI인지 사람인지 맞춘 비율이 한 68% 정도 나왔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AI와 대화했을 때 이제 AI와 대화했을 때 10명 중에 한 4명 정도는 아 이게 AI가 아니라 사람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이 대화한 경우에도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내가 사람과 얘기했지만 내 생각에는 AI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어느 정도 AI가 사람과 유사한 수준까지 왔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50%라는 거는 이제 거의 최대치로 간 거고 뭐 60% 이 정도만 와도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사람에 근접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 안 했다를 따지자면 그런 거고요. 사실 튜링 테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AI가 생각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실험 디자인 중에 하나인 거고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해서 진짜로 그러면 인공지능이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걸 설명하는 개념이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고요. AI가 특정 작업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처럼 이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지금까지 나왔던 자료들을 학습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그걸 재현하는 정도였고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고 추론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AI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로 사람과 똑같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또 새로운 문제를 디자인하고 풀 수 있는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수준의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과 똑같은 인공지능인 거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이 굳이 뭔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AI가 알아서 해결해주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이게 되게 먼 얘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AI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일반 인공지능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관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라거나 뭐 일론 머스크라거나 오픈 AI 측에서 뭐 5년 혹은 내년 이런 시점에 이런 일반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들이 이제 현재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이제 실용적 목적으로 뭐 지식을 획득한다든가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거나 하는 목적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보조를 받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거나 하는 용도로 쓰이고요. 단순히 이런 실용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감정적 교류 대상으로서도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담을 받아서 이제 감정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거나 뭐 심리 상담을 한다거나 혹은 뭐 흥미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약간 가상의 챗봇으로 만들어서 대화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이런 이제 감정적 교류에 기반한 챗봇들이 최근 많이 나오면서 뭐 네이버 웹툰에서 뭐 캐릭터 챗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면서 실제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AI가 뭔가 지식을 획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처럼 사람과 대화하고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교류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AI를 사람과 AI가 아니라 이제 사람과 사람 간 소통하는 것처럼 진짜로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텍스트 기반의 챗봇 형식보다는 내가 말을 하면 이제 AI도 음성으로서 대답하는 이제 음성 기반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음성 기반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뭔가 말만 하기보다는 내가 대화하는 AI가 얼굴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얼굴이 실제로 말에 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진짜 전신 몸이 있어서 행동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이런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뭐 챗GPT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거의 텍스트 혹은 음성으로 되고 있지만 점점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뭔가로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들도 생기고 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드렸던 디지털 휴먼도 이제 거기에 기반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능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외형도 사람처럼 생겼고 이제 텍스트로서 대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말을 하고 말에 맞춰서 행동도 하는 것을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있을 뿐이지 실제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상 환경에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을 가상 환경에 이제 그대로 옮기는 기술이 있고요. 그걸 디지털 더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도 사람이 있고 가상 환경에도 있어서 이제 똑같은 사람이 두 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더블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개념으로는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해서 현실에는 전혀 없는 이제 새로운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버추얼 휴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게임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근 많이 뜨고 있는 버추얼 인플루언서 같은 것들이 이제 버추얼 휴먼에 해당합니다. 둘 다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걸 순차적으로 이제 디지털 더블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버추얼 휴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지털 더블을 위해서는 이제 3D 사진 측량 기법들이 주로 활용되는데요. 이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카메라들이 이제 엄청 많이 둘러싸고 있는 공간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제 아주 많은 수의 카메라가 찍게 되면은 그 사람이 외형들을 실제 가상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수많은 카메라들이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을 여러 각도에서 동시에 찍게 되면 이제 수많은 이미지들을 저희가 얻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삼강 측량법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을 표현하는 이제 외부에 있는 점들이 실제로 3차원 공간상에 어디에 있는지를 추론해내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개념적으로는 이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촬영된 카메라 두 대가 서로 이미지상의 하나의 점을 이제 두 대의 카메라가 찍으면은 이제 그 이미지상의 점이 실제 3차원상에 어딘지를 계산해낼 수 있는 기하학적 기법이고요. 이걸 이제 수많은 카메라에 대해서 수많은 점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사람 표면에 있는 수많은 점들을 이제 3차원 공간에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그 전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요. 먼저 3차원상의 점들을 구해내고 이걸 기반으로 사람 표면을 재구성하고요. 이 재구성된 표면을 좀 더 활용하기 편한 형태로 이제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여기에 뭐 사람이 어떤 재질의 옷을 입었는지 이제 겉으로 보기에 무슨 색깔인지 이런 텍스처들을 입히고 여기에 이제 뼈대들을 놓고 이제 뼈대들을 움직여서 이제 정지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혹은 가상 환경에 배치하고 이제 상호작용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제 3D 스캔 환경에서는 수많은 카메라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사실 카메라가 찍은 이미지는 이제 주변 조명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생성한 디지털이면은 그 찍을 당시 조명에 굉장히 종속된 형태로 그 조명 세팅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보통 디지털이면은 뭐 밝은 환경에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깜깜한 밤 환경에 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명 효과까지 아예 이제 배제한 진짜로 사람 같은 피부 표현 혹은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트 스테이지라고 해서 카메라뿐만 아니라 조명까지 배치한 환경에서 3D 캡처를 수행하게 되고요. 라이트 스테이지에서 이제 3D 스캔을 수행하는 예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 사람이 있고 조명 세팅을 매우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수많은 사진들을 이제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 조명 세팅을 바꿔가면서 이제 수많은 사진들을 찍게 됩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법을 활용해서 재구성하게 되면은 진짜로 사람 같은 피부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Finally, AI models that reproduce lifelike appearances, enabling real-time path-traced subsurface scattering to simulate the way light penetrates the skin, scatters, and exits at various points, giving skin its soft and translucent appearance. 사람이 땀을 흘리기도 하고 피부의 주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현되고 혹은 뭐 눈썹이라던가 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조명을 받음에 따라서 피부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캡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D 스캔 기술을 이용하면 이제 정지에 있는 사람이 외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실제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만들어낸 가상의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진짜 사람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캡처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걸 해주는 게 이제 모션 캡처라는 기술이고요. 영화 같은 데서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광학식 모션 캡처라고 해서 뭐 검정색 옷을 입고 여기에 이제 회색 동그란 마커들을 붙인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그게 이제 가상 환경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걸 모션 캡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hat we're interested in with performance capture is the totality of the performance. You are very hard on them. I'm their father. It's my job. Everything that 이게 아바타 2의 이제 실제 촬영 현장인데요. 보시다시피 배우들이 이제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얼굴에도 이제 마커에 해당하는 점들을 찍고 이제 얼굴을 표정을 찍는 카메라를 부착한 상태로 이제 행동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가상의 캐릭터가 사람과 똑같은 표정,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외형도 사람과 똑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냈고 이제 모션 캡처를 통해서 그게 실제 사람의 행동과 똑같이 움직이게 하는 게 가능해지고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이제 가상 환경에서도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과 거의 동일한 움직임을 하는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I see through your darkness now. I see through your lies. I will show them how to see as I do. I will not appease your gods. I will destroy them.
이게 그걸 보여주는 예시 영상이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이게 진짜 사람을 카메라로 찍은 영상인지 아니면 가상에 있는 캐릭터를 뭔가 3D 기술로 렌더링 한 건지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초기 튜링 테스트는 이제 지능을 판별하기 위한 테스트로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테스트였다라고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케이스에서 디지털 휴먼을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는 이제 실제 현실에서 뭔가 사람 영상, 뭐 예를 들어 제 영상을 찍어서 올린 비디오와 이제 가상 환경에서 이제 저를 뭐 스캔해서 제가 움직임을 하는 것을 본뜬 이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뭐 게임 엔진에서 렌더링한 결과 두 개를 보여주고 이게 어느 게 현실이고 어느 게 가상 환경인지를 물어봤을 때 구분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휴먼의 표현 기술이, 그러니까 외형과 행동의 표현 기술이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더블이라는 거는 현실에 있는 사람을 이제 최대한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상 공간에 재현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정답이 있는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판단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현실에 있는 사람을 옮기는 것은 정말로 이제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시간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모션 3D 스캔도 하고 캡처도 하고, 그럼 이제 그걸 처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뭐 그중에 오류가 있으면 사람이 좀 손으로 고치는 작업도 있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오래 걸려서 비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있는 캡처한 데이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밖에는 쓸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